어서 오세요, 여러분. 서당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9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총 5가지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정보는 노벨 문학상 수상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정보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작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이 책의 모티브가 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피그말리온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에는 요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극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엄청 성공한 희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화되었어요. 어떤 영화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925년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1925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이 잠깐의 평화의 시기였어요. 1920년대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났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부터 알아보면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1919년에 3.1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설립이 됐는데요. 1925년은 임시정부 7년차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이랬어요. 그럼 세계에서는 전운의 분위기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1920년에 미국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1928년에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는 여성들이 참정권을 위해서 많이 투쟁을 하던 시기였어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1925년에 노벨문학상을 조지 버나드 쇼라는 작가분에게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작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출생은 아일랜드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살에 런던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시작하세요. 이분은 대기만성형가입니다. 버티면 성공한다. 표본이신 것 같아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꿈을. 런던에 가셔서 소설을 여러 번 쓰셨는데 소설이 다 성공을 못해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6살이 돼서야 희곡을 완성하시던데 이때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진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37살이 되셨을 때 발표한 희곡은 검열을 당해가지고 상영 금지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이분에게 결국 명성을 가져다준 작품이 피그말리온입니다. 이 피그말리온이 초연된 해는 언제냐면 이분이 57세이시대요. 37살에 검열로 자기의 연극이 상영 금지를 당한 다음에 20년 뒤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세요. 네, 그리고 이분이 69세 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고 저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피그말리온에 대해서도 이런 귀족 사회에 대한 비판이랑 여성의 지위에 대한 고찰을 좀 담고 계십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헐리우드 영화로도 대성공을 거둡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되기 전에 먼저 뮤지컬로도 대성공을 거둡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뮤지컬도 정말 너무 유명한 그 당시 이분이 이 피그말리온의 뮤지컬 주인공을 맡으셔서 대박 성공하셨대요. 그리고 이 뮤지컬 배우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바로 그 힐링 영화를 찍고 대박 났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는 피그말리온이 아니에요. 제목이. 정말 세기의 여배우신 분이 이 역할을 하셨어요. 자, 요 네모칸은 제가 영상 마칠 때쯤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제목에 써있듯이 과연 피그말리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피그말리온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실제 인간들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간 여성을 봤을 때 너무 자기가 볼 때 안 예쁜 거예요. 뭔가 그 아름다움에 흠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성을 혐오하게 됐대요. 자기의 이상향을 직접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해서 엄청 아름다운 여성을 만들어냈어요.
이 여성과 그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살아 숨쉬지도 않고 피도 흐르지 않는데 자기가 만든 여성이 너무 완벽해서 사랑에 빠지고 조각이 좋아할 만한 꽃도 갖다 놔주고 좋은 천도 갖다 놔주고 선물을 막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맨날 만지고 자기가 보기에도 막 살아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빚은 조각상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 조각상과 행복해지고 싶어서 미의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도 하죠. 비너스에게 가서 소원을 빌었어요. 피그말리오는 조각을 한 조각가 이름이고 이 조각의 이름은 갈라티아였어요. 그래서 갈라티아와 사랑에 빠지고 미의 여신 비너스가 결국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피그말리온과 갈라티아는 결국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아시죠?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발전하게 되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더 잘할 거라고 기대해 주시면 저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소개에 들어갈게요. 저는 전체적인 책의 줄거리보다는 희곡에 나오는 또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위주로 설명할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읽는 독자마다 각각 상상력이 다르고 자신이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 것이 책이라는 매체가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이나 줄거리의 내용이나 이제 책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저의 사견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얹혀진다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가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내용들은 배제하고 등장인물들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책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이러한 장면들과 상황들을 상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일라이자라는 꽃을 파는 소녀입니다. 줄여서 리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히긴스 박사입니다. 이분은 음성학 박사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들의 대화만 들어도 이 사람이 가난한지 부잔지 가늠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층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음성학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신 박사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인데 피커링 대령이 나옵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계셨다가 영국으로 다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성학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런 히긴스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그리고 프레디라는 청년이 등장하고 프레디의 동생과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라이자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히긴스랑 피커링 대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긴스라는 분이 일라이자를 보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발음도 어눌하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정확한 귀족식 영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일라이자를 공작 부인으로 오해할 거야 라고 내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히긴스가 피그말리온이고 일라이자는 소녀상이 되는 거죠. 피그말리온 그 신화에서. 그래서 히긴스가 결국 일라이자를 공작 부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뮤지컬과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들 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책을 읽기 부담스러우시거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바로 이 영화를 보면 됩니다. 우선 뮤지컬로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뮤지컬과 영화의 제목은 My Fair Lady예요. 뮤지컬은 줄리 앤드류스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이때 이분이 My Fair Lady에서 My Fair Lady 이 바로 꽃파는 소녀의 역할을 맡고 나서 대히트를 치시고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뭐를 촬영했냐면 그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노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뮤지컬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영화화를 했는데 이 줄리 앤드류스라는 분이 이때 영화에 참여를 하실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 영화로 대박을 치게 되는데 이 영화를 맡은 분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서당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